서울 가로수길 골목에 있는 한 옷가게.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 여자 6명이 한국인들 틈에서 옷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한 한 글래머러스한 외국인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한국 탈의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어쩐 일인지 사색이 된 표정으로 탈의실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만 있네요. 심지어 다른 외국인들도 탈의실 앞에서 문고리만 잡았다, 놓았다 하면서 알 수 없는 말들만 중얼거리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카운터에서 지켜보고 있던 직원이 답답한 마음에 탈의실 문을 벌컥 열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외국인 6명은 탈의실 안의 상황에 기겁하더니 들고 있던 옷까지 떨어뜨리고는 모두 겁에 질려 탈의실 반대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탈의실 문을 열어준 직원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직원을 포함한 한국인들이 다가와 충격적인 말들을 던집니다. 그 외국인들은 그 말들에 망연자실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나중에는 그 직원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고개를 휘두르기까지 하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고생 6명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세 리위 그랑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클로이라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었지만 다 함께 여행을 떠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건 더더욱 처음이었어요. 학교에서는 다른 친구들도 저들끼리 짝지어서 졸업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모두 선진국으로 최종 목적지를 정했더군요. 저와 친구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선진국 중에서 여행지를 보고 있었는데요. 아멜리아가 갑자기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친구 할머니가 한국분이시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졸업여행을 한국으로 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 한국이란 나라 이름을 처음 듣는 건 아니었죠. 이름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하나뿐인 졸업여행인데 아시아의 좁은 땅덩어리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한국으로 졸업여행을 갈 바에는 일본으로 가는 게 낫겠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일본은 한국에 절대 비빌 수 없는 나라라더군요. 또 한국으로 여행 가는 관광객도 많고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라면서요. 결국 그날 저희만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하교해야 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를 원망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부모님께 인사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빠가 조심스레 들어오셨어요. 졸업여행 계획에 문제가 있냐는 질문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최종 목적지를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며 아빠에게 속상함을 토로했죠. 다른 친구들은 이미 목적지도 정했고 어디서 뭐 할지 벌써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망했다며 그 친구 탓을 했습니다. 아빠는 침착하게 제 투정을 모두 들어주셨어요. 제 말이 전부 끝나고 나서 아빠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친구끼리 여행 가는 건 좋은 추억이 되겠지만 멀리 가는 만큼 부모 입장에선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지에 아는 어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안심된다고도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졸업 여행지를 한국으로 가는 걸 친구들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는 방을 나가셨습니다. 아빠조차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더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글쎄, 친구들에게 연락했더니 제 부모님만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 부모님도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계셨다기에 하는 수 없이 아멜리아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졸업 여행지를 한국으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죠. 며칠 후 아멜리아를 제외한 저와 다른 친구들은 졸업 여행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아멜리아는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게 미리 연락해뒀다면서 혼자만 들뜬 상태였어요. 솔직히 졸업 여행 기대감을 완전히 망친 원인이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좋게 얘기하면 꼴사나워 보였죠. 하필 비행기도 옆 좌석에다가 장시간 비행으로 한껏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에 도착하고부터 아멜리아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프랑스에 비해서 한국 시설은 당연히 현저히 뒤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로 여행 온 한국인들이 프랑스 건물과 건축물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곤 했었거든요. 그들을 보면서 한국에는 이만한 거리와 풍경, 건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 보니 너무도 당연하게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멜리아를 제외한 저희 모두는 프랑스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고 깨끗한 공항 내부에 입이 턱까지 벌어져 있었죠. 갑자기 충격을 크게 받아서 그런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친구들과 공항 화장실에 잠깐 들렀는데요. 유럽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일정 이용료를 내야지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 이리도 좋으니 한국 화장실도 유료인 줄 알았는데 아멜리아가 웃으면서 한국은 모든 공중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 이용료를 받는 직원이 없길래 이상하긴 했지만 무료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라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포함된 화장실이 공짜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죠. 화장실 안을 들어가서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싶었어요. 프랑스의 유료 화장실보다 관리가 잘 돼 있었거든요. 모두가 쓰는 화장실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전혀 지저분하지도 불쾌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바닥에선 빛이 났고 세면대 물기와 쓰레기통 관리까지 완벽히 되어 있었죠.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면 특유의 냄새가 날 텐데 한국 공중화장실은 전혀 그런 냄새 없이 오히려 향긋한 향기와 클래식 음악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박수까지 치면서 상쾌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왔습니다. 미디어에서만 봤을 땐 한국이 여행 가기 좋은 여행지 상위권에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직접 방문하니까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리아의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 저와 다른 친구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는 아멜리아에게 할머니 댁이 여기가 맞는지 잘못 찾아온 게 아니냐고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댁이라고 하기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건물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이런 높이의 건물에서 사람이 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으리으리한 그 건물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게 입구는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죠. 저와 다른 친구들은 아멜리아에게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당장 할머니께 연락하라고 쪼아댔습니다. 그때 철문 너머로 멋쟁이 중년 여성분이 나오시더군요. 바로 아멜리아의 할머니셨어요. 많이 봐도 50대로 보이는데 할머니라니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겠더군요. 당황스러움을 뒤로하고는 빠르게 고개 숙여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멜리아 할머니는 한국에는 대체로 층고가 높은 아파트라는 가정집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저희는 이런 아파트라는 높은 건물은 엄청 부자들만 사는 건물이냐 물었어요. 저희 예상과 달리 이 아파트는 한국에서 그리 비싼 축에 끼는 건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한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멜리아의 할머니 댁은 고층이었는데요. 겉모습만 좋은 게 아니라 내부도 훌륭했습니다. 또한 창밖 풍경은 호텔 저리가라였죠. 그때 제 배에서 커다란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시간 비행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잤더니 배가 고팠거든요. 하필이면 조용할 때 소리가 나서 민망했습니다. 아멜리아 할머니께선 그런 저를 귀여워하시며 음식 대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주방에 가시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핸드폰으로 터치 몇 번을 하시고는 곧 음식이 집으로 올 거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저를 갖고 장난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서 그냥 방에 들어가 자겠다고 했습니다. 아멜리아는 일단 씻고 나오라면서 저를 화장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여행 온 첫날부터 굶주린 채 잠을 청할 생각을 하니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대충 머리를 감고 나왔어요. 그때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멜리아 할머니께서 의심도 없이 현관으로 가시길래 저와 다른 친구들이 서둘러 말렸어요. 유럽에는 늦은 시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잦습니다. 한국도 이런 범죄에 대해선 프랑스와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아멜리아 할머니는 저희의 만류에도 현관문을 벌컥 열어버리셨습니다. 놀라서 소리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어떤 큰 소리도 나지 않고 위협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더군요. 눈을 살짝 떴더니 아멜리아 할머니가 묵직한 봉투 2개를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봉투 안에는 배고픈 저희를 위한 음식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아멜리아 말로는 한국에는 24시간 식당이 많아서 늦은 시간에도 음식을 배달 주문으로 시킬 수 있다더군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모든 주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음식이 따뜻하게 배달 온 건 좋은데 왜 음식값을 받아야 하는 배달원이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배달원과 직접 대면하는 일을 줄였다고 하더군요.
무슨 뜻이냐고 묻자 초인종을 누르고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집에서 훔쳐가면 어쩌냐고 물었는데요. 한국에서 그런 일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매우 양심적이고 안전한 나라라고 자부하는 친구 아멜리아를 보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빠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미리 신청했던 한국 투어 일정을 위해 아멜리아 할머니 댁을 나왔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 수 있는 투어는 꽤나 유익했어요. 특히나 일본 강점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과거의 고통과 분한 마음마저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아멜리아 할머니가 추천해주신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들은 입구에서 멈췄는데 아멜리아가 식당 안으로 그냥 들어가길래 무슨 무례한 짓이냐며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프랑스 식당에서는 담당 웨이터가 안내해줄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는 게 예의거든요. 웨이터가 자리를 안내해야지 앉을 수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더군요. 그때 저희 옆을 지나서 식당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직원 안내도 없이 아무 자리에 앉자 직원이 물과 컵을 자연스레 가져다 주는 걸 보곤 아멜리아를 따라 곧장 들어갔죠. 프랑스와는 상당히 다른 문화 차이에 얼떨떨한 채로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아멜리아는 저희 반응이 재밌는지 신기한 걸 보여준다며 겉옷을 벗더니 갑자기 의자 시트를 뜯어내더라고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깜짝 놀라면서 욕하고 말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식당 의자 수리비로 다 쓰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아멜리아는 벗은 겉옷을 의자 안공간으로 집어넣더군요. 삼겹살 냄새가 옷에 벨 수 있고 짐이 많은데 놔둘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의자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센스에 실소를 터뜨리고는 저와 다른 친구들도 겉옷을 의자 안에 밀어넣었죠. 손님을 배려한 이런 시스템이 재미도 있고 신기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음식이 나오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됐는데요. 어째서인지 직원분이 수저를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인종차별인가 싶어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제 표정을 본 아멜리아는 웃으며 테이블 옆쪽 아래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아당기더군요. 마치 마술쇼를 보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의 통을 잡아당기니까 수저와 티슈가 담겨 있었죠. 어떻게 이런 참신한 아이템과 서비스를 생각해내는 건지 밥 먹는 내내 충격과 감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와서는 젊은 세대답게 쇼핑을 나섰어요. 아멜리아가 한국에는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많고 스타일도 다양해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다고 극찬한 적이 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도 좋지만 한국에는 보세 옷가게도 옷의 질이 뒤처지지 않다고 해서 보세 옷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백화점도 아닌 옷가게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세히 보니 많은 옷들을 할인하고 있더군요. 한국인들은 자유롭게 옷걸이에 걸린 옷을 구경하고 거울 앞에서 대보더니 할인하는 옷들을 한가득 결제했죠.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통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흩어져서 옷을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수많은 옷 중 제 눈을 사로잡은 옷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옷은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 듯 보였죠. 제가 그 옷을 집는 순간 바로 옆에서 다른 손이 불쑥 튀어나와 저와 같은 옷을 집었는데요. 그 한국인은 순식간에 옷을 가져가 버렸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옷을 대보며 같이 온 일행과 떠들기 바빠 보였습니다. 저와 또래로 보이는 한국인이었는데 태도가 매우 불순해 보였죠. 저는 그 한국인에게 가서 그 옷은 내가 먼저 집었다고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도 옷을 들고 있던 한국인은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하더군요. 그 눈빛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그 한국인에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한국인이 옷을 든 손을 올리길래 옷을 저에게 던지는 줄 알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제가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린 건 이유가 있었어요.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이날은 제 생일이라서 부모님과 나들이를 나갔었는데요.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보세 옷가게가 새로 오픈한 것 같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와 아빠는 엄마가 알려준 옷가게를 보고 사람이 북적이길래 가보기로 했습니다. 옷가게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사람들로 꽉 차 있더군요. 빈티지 샵이었는지 깨끗하게 관리된 명품 중고 제품들이 몇 가지 눈에 띄었죠. 아빠는 제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선물로 사줄 테니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신이 난 저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그 순간 옷걸이 끝에 걸린 명품 자켓을 보고는 바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조금 늦게 자켓을 집은 여자가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먼저 옷을 집었다고 정중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제가 왜 혼나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분께 내가 먼저 옷을 집었으니까 거울에 한번 옷을 대보기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남의 몸에 옷이 닿으면 질이 떨어진다고 싫다더군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숨 쉬면서 옷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제 얼굴에 옷을 집어 던졌어요. 옷걸이 채로 던지는 바람에 하마터면 실명 위기까지 갈 뻔했죠. 옷걸이 고리 부분이 눈 바로 아래를 찔러왔거든요. 이날을 계기로 저는 옷걸이 고리가 저를 향하고 있으면 질에 겁부터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은 서툰 영어로 정말 미안하다면서 옷을 제 손에 쥐어주기까지 하더군요. 영어를 잘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절 멀뚱히 쳐다봤다더라고요. 또 제가 다른 옷을 집은 줄 알고 그 옷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자꾸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프랑스에서는 옷가게에 하나만 남은 옷이나 물건을 절대 뺏기기 싫어서 늦게 집었더라도 우기고 보는 경우가 파다한데 한국 사람들은 양보가 습관인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전에 선진국으로 분류된 프랑스의 시민의식보다 훨씬 선진국다운 면모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한 후에 옷을 건네받았습니다. 그 한국인이 제게 즐거운 여행하라는 인사까지 해주길래 또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런데 옷은 어떻게 해서 받았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이즈는 어떨지 몰라 옷을 입어보고 싶었는데요. 탈의실에 들어가기가 꺼려져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옷가게 탈의실에서 몰카와 납치 등의 사고가 잦아 사람들이 탈의실 이용을 잘하지 않거든요. 그런 불편 때문에 이런 곳의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을 기사로만 접했다면 이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엄마 생신날 가족끼리 외식하고 엄마 선물을 사기 위해 돌아다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마네킹에 걸린 옷을 보고 예쁘다기에 아빠가 사주겠다고 해서 들어간 옷가게였습니다. 당연히 옷을 입어보기 위해서 엄마는 탈의실로 들어갔죠. 그때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깜짝 놀란 저와 아빠가 서둘러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다급하게 옷을 입으셨고 구석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그곳을 자세히 보니 작은 구멍 안에 빨간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아빠가 탈의실 벽을 발로 찾아 그 벽은 가벽이었는지 너무도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죠. 역시나 그건 몰카에 쓰기 좋은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옷가게 카운터 직원이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하는 걸 보고 곧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 그 옷가게 사장과 직원은 몰카 사건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죠. 무엇보다 그 몰카 사건은 저희들의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였습니다. 제 다른 친구들도 저희 엄마 사건을 알기도 했고 본국도 아닌 타국인 한국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하고 싶지 않아 보였어요. 모두 거울 앞에서 대충 옷을 대보기만 하고 사려 했거든요. 그때 옷가게 직원이 저희가 탈의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걸 알았는지 불안해하는 저희를 위해 대신 탈의실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CCTV나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기도 하고 사방을 두드리면서 벽과 벽 사이가 비어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더군요. 마지막으로는 이 문이 아니면 탈의실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게 무한한 사과하던 한국인과 그 무리도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말을 덧붙여 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기껏해야 1년 이하의 징역이 끝이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은 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몰카 영상물을 촬영 대상자 몰래 반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왜 한국이 치안에 강한 나라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나라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많다고 느꼈죠.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한국 시민들의 친절함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법을 믿고 용기 내어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입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려에 돈을 버리는 일 없이 정 사이즈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의 좋은 점은 프랑스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품질과 서비스가 엉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보다 훌륭한 물건이 더 많았어요. 저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쇼핑에 빠져 있었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해가 지고 밤이 돼 있었습니다. 저와 다른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얼른 아멜리아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멜리아는 그럴 필요 없다며 더 놀다가 가자고 하더군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제정신이냐고, 여행까지 와서 범죄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다고 따졌죠. 해가 지면 범죄자들이 들끓는 시간인데 저와 다른 친구들은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반범죄가 많은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여자들은 더더욱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건물 밖을 나온 저와 다른 친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교복 입은 학생들도 아무렇지 않게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건물들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길거리가 전혀 어둡지도 않았죠.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인데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본다든지 소매치기나 관광객을 상대로 한 범죄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관광객인 저희를 신경 쓰는 이가 없었어요. 그 덕에 정말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관심이 완전한 무관심은 또 아니었어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 무심했냐는 듯이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려는 게 바로 한국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너무나도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후진국이라며 무시했던 날들이 미안하고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의 졸업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공항까지 배웅해주신 아멜리아 할머니께 선물과 감사 인사,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나눴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아멜리아에게 한국으로 졸업 여행을 떠나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다퉜던 일도 사과했죠. 한국 때문에 우정이 깨질 뻔했지만 한국 덕분에 저희는 더욱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미래지향적이고 따뜻한 나라에서 고등학교의 마지막을 보내어 아주 뜻깊었습니다.